네, 직업 상담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노동 수요에 대한 문제, 그 첫째 문제로 2005년 1회부터 시작해서 2019년 3회까지 지금 6번이 연속 이어서 출제가 된 문제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공식하고 또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또 다른 말은 똑같은 이야기죠. 탄력성 결정 요인 만드는 거 뭐 세 가지 쓰라 또는 네 가지 쓰라. 네 가지 쓰시오. 탄력성 결정 요인 네 가지 쓰시오. 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 있으시오. 이런 것들이죠. 이 문제는 어제에 한번 문제를 풀이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연속 그냥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다음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율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냐 적으냐 달라지는데,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와 대체할 수 있느냐 없냐.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의 변화가 조금 있어도 수요의 변화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노동 이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이냐 안 탄력적이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공급 탄력성도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클수록 탄력적이다,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뭐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게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 그랬죠. 이거 어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가 외부 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좀 복잡한 문제죠.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것은 기업의 개별 노동 수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의 노동 수요, 단기 노동 수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그 일반 재화의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는 그 개별 기업의 수요를 수평 합계한 것에 해당되지만, 산업의 노동 수요는 기업의 노동 수요를 단순히 합계한 것보다 더 작게 된다. 이 말은 즉 더 비탄력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그 과정을 쭉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개별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합계는 VMPL이 된다. 그 VMPL이 뭔지는 아시죠? 한계 생산물 가치잖아요. 그 합계가 개별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가 된다. 그래서 이 VMPL의 곡선이 우하향으로, 결국 이게 수요 곡선,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임금이 이제 이 수준이 WO에서 이 단기 노동 수요 곡선하고 접하는 점이죠. WO가 여기에서 접하는 선이 노동 수요,
그 노동 수요량이 LO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임금이 내려오면 임금이 더블 원으로 내려오면은 노동의 수요량이 임금이 내려온 만큼 이게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해서 L1이 되죠. 이게 여기가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노동, 여기는 산업의 노동 수요량이 아니고 제가 이거 타이핑 미스입니다. 기업의 노동 수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VMPL이 이렇게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그어지는데 산업 내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모이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켜서 생산을 증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로 해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한계 생산물 곡선, 즉 VMPL 곡선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VMPL에서 V가 하락하는, V가 이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1차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V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의 VMPL보다 가치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이제 균형점이 원래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 균형점 2하고 이동한 VAPL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균형을 이룬 E와 E점에서 이 새로운 이 두 점의 균형점을 연결하면은 D 이 곡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DD가 이것이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이거죠. VMPL이나 또 VMPL 보다 이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죠. 즉,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것은 더 비탄력적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죠. 그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의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수요량의 변화는 더 커지는 거죠. 이 곡선이 가파른 것보다 완만한 것이 더 커진다. 이런 관계가 이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하고 기업의 노동력 수요 곡선이 이러한 모양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난해한 문제죠. 문제 자체도 참 명확한 어떤 그 조건이 안 좋지. 그냥 외부 조건, 단순하게 외부 조건 변동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SNS 상의 문제 풀이를 보면 올라 있는 답들이 이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업의 노동 수요, 단기 노동 수요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 문제에 대한 보충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개별 기업에서 단기 노동 수요하고 장기 노동 수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개별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하고 또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 이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단기와 장기의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력 수요에서 단기라고 하면은 생산 시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 시설을 변경시킬 수 없고 단순히 원재료나 노동력만 투입을 해서 변경시키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 이거를 단기라고 보고,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 즉 자본 투자까지, 생산 시설까지 가변 비용으로 될 수 있는 기간, 즉 생산 시설을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생산을 해 나가는 그 기간, 이걸 장기라고 구분하시면,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단지 이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어떤 특정 기간이 정해져서 뭐 1년이다 또는 6개월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나 그 산업별로 그 종류나 그 규모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뭐 좀 중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3,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경량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몇 개월이 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장단기 개념,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곡선, 단기 노동 수요 곡선과 장기 노동 수요 곡선. 그러니까 그 단기와 장기의 개념을 이해하면,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의 자본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임금 변화와 관련해서 노동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표시하는 것이고,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앞에서 이야기한 장기의 개념, 즉 자본 등의 고정 생산 요소를 변화시킴을 전제로 해서 임금의 변화와 노동 수요의 변화 관계를 표시한 것, 이게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즉 이렇게 되죠. 이게 장기 노동 곡선이 더 완만하고 단기 노동 곡선이 더 가파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장기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즉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 놨으니까, 또 이 프리즈 교재에도 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이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대체 효과라는 것은 노동 가격이 자본 가격보다 저렴해지면은 노동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가 되고, 또 규모 효과는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줄이고, 그렇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 수요를 더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가 두 개가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크냐, 또 규모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그 탄력성이 변화해 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하고 장기 노동 수요, 그리고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를 변화시켜 가면서 고용량을 조정하고 임금이 상승할 경우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단기 노동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랬죠. 아까
본 것처럼 장기가 단기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 즉 더 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산업의 노동 수요는 아까 제일 문제 첫 풀이에서 산업의 노동 수요는 기업의 노동 수요를 단순히 수평 합계한 그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단순히 수평 합계한 것보다 작다, 즉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의 단기 노동 수요는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히 기업의 노동 수요를 수평 합계한 것보다 산업의 노동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탄력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가장 탄력적이고, 즉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고, 산업의 단기 노동 곡선이 가장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가장 비탄력적.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가장 비탄력적이고,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조금 더 비탄력적이고, 기업의 장기 노동 곡선이 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고, 더 비탄력적이고, 더 비탄력적이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진다. 요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면 개별기업 노동 수요 증가하고 이렇게 막 퍼날라져 있는 그런 글들이 있던데, 이건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2010년 4회, 2015년 3회, 2018년 2회, 이렇게 이제 똑같은 문제가 기출이 되었죠.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 문제에 노동의 투입 단위가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이렇게 투입이 될 때 생산량이 2, 4, 7, 8.5, 9, 9 이렇게 생산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를 두었을 때 최적 고용 단위를 결정을 해라. 어느 고용 단위가 그러니까 고용 단위라는 것은 이거 노동 투입 단위죠. 어느 단위가 최적 고용 단위냐, 그리고 왜 그러냐, 근거를 설명하시오. 단 노동의 한 단위 임금은 150원, 생산물 단가는 100원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한번 보고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다음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우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 쓰는 요령도요. 첫째, 이게 최저 고용 단위를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고용 단위는 뭐 4단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하시고 근거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 근거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근거 설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표를 생각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답이 쉽게 나오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먼저 보시면, 여기는
노동 단위하고 생산량 단위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예, 여기까지 문제 주어졌는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VMPL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VMPL. 이게 뭐였죠? 이 생산물의 가치 곱하기 MPL 했잖아요. 그죠? MPL. 이게 VMPL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한계 생산물 가치란 말이죠. 이게 한계 생산물 가치라 그랬어요. 잘 안 써지네. 한계 생산물 가치, 여기 한계 생산물 가치, 이거를 아래 한계 생산물 가치하고 뭐가 같아진다 했대요. W, 임금이요. 임금이 같아지는 점이 뭐라 그랬죠?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점이 되고, 그 점에 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최대화되는 점까지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 투입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 MPL하고 VMPL하고 임금이 같아지는 선이 최적 고용 단위다. 거기까지 고용을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이제 한계 생산물 가치를 계산을 하려면 이 MPL을 계산해야 돼요. MPL이 한계 생산량이거든요. 한계 생산량은 뭐예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생산량이잖아요. 그죠? 자,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는 생산량이 2개였는데, 한 단위 더 투입해서, 2단위 투입했을 때는 생산량이 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 생산량이 몇 개가 늘었어요? 한 단위 투입하면서 2개가 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단위 더 투입하니까 생산량이 7단위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단위 더 투입함으로 해서 몇 개가 들어있어요? 4든 것이 7로 되니까 3개가 더 늘었죠. 더 늘어나는 것이 3개가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8.5에서 7을 빼면 1.5가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8.5가 9개. 점점 이게 생산량도 체감을 하는 거죠. 무조건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0.5. 이렇게 생산량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VMPL이잖아요. 이게 VMPL인데, VMPL은 아까 뭐랬어요? 가격을 곱해주는, MPL의 가격을 곱해주는 게 한계 생산량에다가 가격이 1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곱해주면 이렇게 200원, 200원, 300원, 150원, 5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MPL이 임금하고 같아지는 선이 어디입니까? 임금하고. 여기 문제의 전제를 주어져. 노동 한 단위 임금은 150원이라고 했죠. 이 150원하고 같아지는 선이 한계 생산물 가치가 150인거든요. 여기 150이 여기 있잖아요. 한계 생산물 가치가 150 됐네. 그러니까 이 단위가 노동 투입 단위 4단위잖아요. 그래서 최저 고용 단위는 4단위, 4단위고, 그 설명을 붙이라 하면 이걸 그냥 말로 써주면 되죠. 자, 기업의 고용량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점에서 결정된다. 이게 최저 고용량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량은 한계 생산물 가치와 단위당 임금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즉 여기서 단위당 임금 1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한계 생산물 가치는 상품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량, 이 임금 150원과 같아지는 고용 단위는 4단위다. 그래서 4단위가 최저 고용 단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주면 되는데, 이걸 그냥 쓰기 이러면 조금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 표를 살짝 그려 볼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요거 그려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점수가 더 줄 수 있잖아요. 채점관들이 봤을 때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가 더 나오겠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문제는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의 형식만 달리 했을 뿐이지.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 이 단가가 이제 100원이죠. 이 제품의 단가 100원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에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 같다가, 생산 함수라는 것은 이거죠. 노동 투입에 따라서 생산량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라. 그리고 그 근거를 설명하라. 조금 전 문제하고 완벽하게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만 이렇게 형식을 달리 했던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고용 단위, 4단위, 근거 똑같죠. 왜? 이 표 글을 똑같은 표니까 아까 0단위, 1단위 투입하면서 두 개 해서 이렇게 되는 한계 생산물 같이 계산하면은 150 하고 여기서 주어진 단위당 임금이 150원이라지 이 같아지는 점 여기가 노동의 4단위 투입 여기가 최적 고용량이다. 이렇게 이게 되풀이 되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